안녕하세요. 당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 핵심만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한때 미국 증시에 블루칩 하면 딱 떠오르던 기업이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이 회사가 최근에 주가가 크게 흔들렸는데 그 배경과 전망을 저희가 확보한 자료로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월가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었죠. 이게 다우지수 구성 종목이기도 한데 이런 초대형 의료보험 회사가 하루 만에 주가가 20% 넘게 빠지고 연초랑 비교하면 3분의 1 이상이 사라졌으니까요. 당신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이렇게까지 탄탄해 보이던 기업이 흔들렸다는 거 이게 시장에 주는 의미가 좀 큽니다. 그렇죠. 모든 일의 발단은 그 1분기 실적 발표였던 거죠. 네, 맞아요. 시장 예상치를 완전히 밑돌았다고요. 듣기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실적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CEO 본인 입으로도 이례적이고 용납할 수 없다. unusual and unacceptable. 이렇게까지 표현했으니까요. 연간 수익 전망치까지 낮췄다는 건 이게 정말 심상치 않다는 거죠. 내부적으로도요. 와, CEO가 직접 그렇게까지 말했다니 그럼 그 핵심 원인이 뭐였을까요? 갑자기 왜 실적이 그렇게... 그게 바로 이제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 폭증입니다. 팬데믹 때 사람들이 병원 가는 걸 좀 꺼렸잖아요. 네, 그랬죠. 미뤄왔던 의료 서비스 이용이 확 늘어난 거예요. 특히 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고 정부 지원받는 노인층 대상 플랜 가입자들이요. 외래 진료나 수술 같은 이용량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거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들이요? 네. 근데 이게 또 흥미로운 게 작년에는 이분들이 병원을 더욱 이용해서 정부 지원금 산정할 때 비교적 건강한 걸로 분류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갑자기 이용량이 폭증하니까 보험사 비용 부담이 확 커진 거죠. 거기에 정부 지원금 정책 변화까지 좀 맞물렸고요. 경영진은 이걸 두고 전에 본 적 없는 비용 압박이다. 다이나믹 네버 씬 비포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와, 전에 본 적 없는 압박. 정말 예상 밖의 변수였군요. 그럼 실적 발표 딱 하고 나서 시장 반응은 어땠나요? 바로 나타났겠죠? 네, 즉각적이었죠. 4월 17일 발표 당일에요. 주가가 무려 22%나 폭락했어요. 이게 찾아보니까 1998년 이후 하루 낙폭으로는 가장 컸다고 하더라고요. 22%요? 하루 만에? 와, 네, 이게 다우지수에도 영향을 주고 다른 보험사 주가까지 줄줄이 끌어내릴 정도였으니까 그 파장이 상당했죠. 정말 엄청났네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5월 중순 되니까 회사가 아예 연간 실적 전망치를 제출을 철회했어요. 그러니까 못 내놓겠다 이거죠? 네, 전망치 자체를 철회했다고요. 네. 그러고 바로 CEO 앤드류 위티가 개인 사유로 물러난다고 발표를 했고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개인 사유를 하지만 시기상 이게 실적 악화랑 전혀 상관없다고 보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타이밍이 너무. 이런 큰 기업이 연간 전망치를 아예 철회한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그만큼 내부적으로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읽혔죠. 그래서 결국 구원투수가 등판했군요. 과거의 회사를 오래 이끌었던 스티븐 햄슬리.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돌아왔죠. 근데 이 소식이 나왔는데도 주가가 또 13%나 급락해서 2021년 초 수준까지 밀렸다는 건 시장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인 걸까요? 구원투수가 왔는데도요. 그러니까요.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UBS나 오펜하이머, 모건 스테인리 같은 주요 투자은행들 반응을 보면 대부분 투자 의견 자체를 매도로 확 바꾸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직은 회사의 근본적인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털 자체가 무너진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아요. 다만 단기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있으니까 목표 주가는 확 낮췄죠. UBS나 오펜하이머는 $400, 모건 스탠리는 $374 꽤 큰 폭으로 내린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리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겠지만 길게 보면 회복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거네요? 네, 그렇죠. 단기 전망은 흐림, 장기 전망은 기대,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특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새 CEO 햄슬리가 이 상황을 잘 수습할 사람이고 이번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좀 일시적인 비용 압박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겠어요. 네, 정확합니다. 결국 핵심은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이 늘어난 의료비를 회사가 얼마나 잘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린 거죠. 그렇죠.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네, 만약에 비용 증가세가 좀 예상 범위 안에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 시장도 안심하겠지만 만약에 또 예상을 뛰어넘는 비용 문제가 터진다. 뭐랄까, 더 나쁜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겠죠. 신임 CEO 역할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팬데믹 이후에 이런 예측 모델 자체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가 예상치 못한 의료비 급증 때문에 1분기 실적 쇼크를 겪었고요. 이게 주가 폭락, 연간 전망 철회, 그리고 CEO 교체라는 아주 강한 조치들로 이어졌습니다. 분명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점은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도 여전히 이 회사의 기본적인 체력은 튼튼하고 이번 충격은 어쩌면 일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정의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회사가 다시 좀 안정적인 궤도로 돌아설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날지는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번 유나이티드 헬스 사태의 근본 원인이 결국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의 의료 이용 패턴 변화였다면요. 혹시 팬데믹 이후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부르는 다른 많은 분야들, 그 밑바닥에도 이처럼 우리가 아직 알아채지 못한 어떤 예상 밖의 변화나 위험 요인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